네, 안녕하세요. 미래탐구에서 여의도고 영어를 담당하고 있는 영어 강사 이혜빈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일단 첫 순서라 잠깐 잘 되나 한번 해봤어요. 네, 일단 오늘 와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과목별로 선생님께서 다 설명해 주시겠지만 영어에 대해서는 제가 여의도 영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그리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목차는 이렇게 진행될 거예요. 여의도고 영어 시험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문제가 조금 어렵게 나와서 학생들을 괴롭히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솔루션, 그리고 제 강좌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개강 안내해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여의도고 영어 시험의 특징인데요. 먼저 첫 번째로 일단은 시험 범위는 교과서 2과랑 모의고사 20지문 이렇게 작년에 1년 내내 똑같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게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실 수 있는데 제가 살짝 말씀드리면 중학교 때 기준으로 이제 보통 학교 시험 보면은 교과서가 한 2과 정도? 2과 시험 봤었니? 2과 정도 보통 들어가는데 그러면은 단어 수로 환산했을 때 한 1000단어 정도가 시험 범위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플러스 프린트 같은 거 조금 있을 수 있고,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써놓은 것처럼 교과서 2과랑 모의고사 20지문 하면은 이게 단어 수로 환산하면 4,500단어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물리적인 그런 양으로 봤을 때 한 4배에서 5배 정도 그 정도 시험 범위를 공부할 게 늘어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시험 문제의 비중은 여의도고 같은 경우는 작년에 계속 똑같았어요. 그래서 객관식은 24문항, 그리고 서답형은 5문항이라서 사실 서답형이 많은 학교 유형은 아니기는 합니다. 네, 그렇지만 그래도 일단 변별력은 가져가는 문제가 있다는 거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자, 그리고 시험 난이도는 제가 이렇게 가르치는 비준으로 봤을 때 평이한 문제, 그러니까 조금 어느 정도 공부가 되어 있고 그냥 외부 자료 같은 걸로 공부하면은 맞출 수 있는 문제가 한 70%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변별력을 가질 수 있는 문제는 한 30% 정도가 되는데 조금 알아두셔야 될 게 여의도고에서 변별력을 가지는 문제라고 하면은 조금 기본적인 영어 실력을 요하는 문제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시험 범위를 자기가 공부한다고 해서 그 범위 안에 있는 지문만 공부해서는 조금 고득점을 할 수 없는 그런 점수가 나온다라고 일단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1등급 컷 같은 경우는 평균 90점 초반대라고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한 91점에서 94점 사이, 시험마다 다른데 네, 이 정도. 그래서 저랑 뭐 같이 작년에 수업 들었던 학생 중에는 3명 중에 1명 정도는 이제 1등급을 받았는데 등급은 일단 이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어떻게 변별력 있는 문제 제가 30%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문제가 조금 어려운지 그리고 학생들을 괴롭히는지 그걸 조금 말씀을 드리면, 우선 첫 번째로는 지문이 변형되는 독해 문제인데 이거는 사실은 고등학교에서 뭐 특별한 거는 아니긴 해요. 왜냐면 다른 학교들도 이렇게 변형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변형이 되냐면 이게 이제 시험 범위라고 이렇게 나온 시험 범위에서 문맥상 틀린 거를 고르는 문제인데 보시면은 이렇게 단어들이 변형이 되죠. 그래서 원래는 reduce라는 단어인데 mitigate라는 조금 한 2학년, 3학년 수준의 단어로 변형이 된다던가 이런 식으로 조금 흔하게 변형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빈칸에 이거 전부 다 작년 기출 문제로 제가 보여드리는 건데 빈칸에 들어갈 말을 고르는 건데 선지 1, 2, 3, 4, 5번 있지만 답이 1번이었는데 선지가 조금 다르죠. 그래서 원문에서는 뭐, A series of questions can just 뭐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이제 asking으로 시작하는 문장으로 같은 말이지만 조금 다른 표현으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사실 어느 고등학교에서나 있는 문제지만 여의도고도 마찬가지로 이런 변형되는 문제가 나온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일단 암기를 무조건 다 통암기를 한다고 해서 되는 거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지문에 대한 이해를 확실히 하고 빈칸이 뚫릴 만한 부분을 제가 알려주면 그게 어떤 내용인지 확실히 숙지하는 게 중요한데 그거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수업 자료에서 다 제공을 할 거고, 그리고 변형되는 문제에도 이제 대비를 해야 되는데 똑같이 변형 안 된 문제들만 풀다기보다는 제가 이제 그 여의도고 수업하면서 내주는 그런 과제라던가 아니면 퀴즈에서는 실제 시험에서 나오는 것처럼 빈칸을 뚫어도 그 빈칸 말을 변형해서 제가 내거든요.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연습하는 거, 그게 이제 필요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로 이제 주요 문항으로 나온 건 어법 문제인데 작년 기준으로 평균적으로 하루는 3문제 정도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변별력을 가지는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선 첫 번째로 나오는 유형은 어법상 옳지 않은 것의 개수를 골라라 라고 하는 건데 이제 하나만 고르는 게 아니고 이제 개수 고르는 거니까 좀 이제 학생들이 어려워하죠. 네. 근데 시험 범위에 있는 거 그대로 나오는 거니까 괜찮지 않냐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험 범위가 중학교 때에 비해서 훨씬 많기 때문에 암기하거나 통암기하는 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
라는 점 알고 계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여의도고 학생들이 보는 문제에서 가장 어려운 유형이 이제 다음 유형인데, 요거는 이제 밑줄 친 단어에 밑줄 친 게 아니라 문장에서 밑줄 쳐서 얘를 어법상 틀리는 거를 2개 골라라 라고 하는 그런 문제예요. 근데 요렇게만 보면은 그냥 일반적인 문제일 수도 있는데, 요게 이제 원문이거든요. 원문인데 좀 살짝만 읽어드리면은, 여기 3번은 여기 it was 라고 시작하는데, 여기 원래 원문에서는 one of로 시작하고, 그리고 4번 문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문장이 원문에서는 2문장이었는데 요걸 합친 문장으로 바꾸시고, 이렇게 학교 선생님이 문장을 통으로 바꿔서 내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통함기로는 해결이 안 되는 어법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 어법 문제 같은 경우가 제가 10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한 문제당 한 3.5점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0점 초반대가 이제 1등급 컷이니까 이 어법 문제를 하나 놓치면은 조금 1등급 맞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는 솔루션은 일단 기출 포인트를 우선적으로 학습해야 돼요. 그러니까 변형되는 문제도 있지만 변형이 안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변형이 안 되는 부분은 문법에서 나오는 부분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 정해져 있는 부분을 학습하는 거죠.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저랑 수업하면 제가 다 알려주는데, 여기 작년에는 제가 다 알려준 데서 어법 문제는 다 나오기는 했어요. 그래서 적중률 100%라고 적어놨고, 그리고 변형 문제로 변형에 대비하라 라고 제가 써놓은 것처럼, 아까 요 방금 보신 것처럼 문장을 아예 통으로 바꾸니까 요 통으로 바꾸는 문제를 연습해봐야, 물론 바뀌는 방식은 다를 수 있겠지만 본인들이 조금 처음 보는 문법 문제를 풀듯이 접근해서 풀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변형된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일단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조금 주요 문항 3번째인데, 서답형 문제가 유형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요약문을 완성하는데 본문에서 들어갈 단어를 찾아서 써라, 이런 유형이 일단 평이하게 나오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요런 A, B, C, D, E, F로 이렇게 본문에 있는 단어를 이렇게 밑줄 치고, 그리고 여기 새로운 문장, 시험 범위에 없는 문장을 등장시킨 다음에 요거를 해석해서 문맥상 맞는 걸 집어넣어라 라는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독해와 문해력을 요구하는 거죠. 왜냐면은 새로 보는 문장이니까 요거를 자기가 해석할 수 있어야만 본문에 있는 단어를 매치할 수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요약문을 작성하는 건데, 요것도 이제 고등학교 어법 서술형 문제에서 되게 흔하게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인데, 주제문을 영작을 하는 거예요. 어순 배열을 해서. 그래서 주어진 단어를 가지고 요약문을 작성해라 라고 하는 건데, 이런 문제의 특징이 뭐냐면,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서답형 문제의 특징이 뭐냐면, 시험 범위 내에서 준비하기가 조금 어렵다는 점이에요. 제가 이렇게 누가 적중을 시켜줄 수 있는 포인트도 아니기 때문에. 왜냐면 이 하나의 지문을 가지고 주제문을 영작하라고 한다면은 주제문을 영작할 수 있는 가지수가 수십 가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알려주더라도 그게 시험 문제에 그대로 나오진 않겠죠. 그리고 그대로 나오면 그것도 큰일 나고요. 네, 잡혀갈 테니까.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방향으로 나올 수 있다는 점, 그래서 본인의 기본 실력이 필요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윗글의 문맥을 고려할 때 빈칸에 들어갈 말을 채워 써라 라고 하는 문제인데, 그래서 요 문제도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대로 안 내시겠죠. 그래서 원래 빈칸이 뚫려 있는 요 원래 문장은, 본문은 요렇게 생긴 문장이었어요. 그래서 딱 보셔도 알겠지만 요 긴 문장을 축약했다. 보시면 여기 remind라는 단어를 수동태로 활용해서 이렇게 변형하게끔 문제를 내신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 뒤에 있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조건에 맞춰서 쓰는 건데, 얘는 아예 새로운 문장을 여기서 선생님이 넣으셨어요. 요거를 이 긴 문장들을 축약해서 새로운 문장으로 문제를 만드신 거기 때문에 본인이 처음 보는 문장을 영작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한 솔루션은 일단 아까 빈칸, 요약문 빈칸을 채울 거를 이제 확인해야 되는 문제도 있으니까 어느 정도 지문의 키워드를 숙지하고, 그리고 이 가운데 부분은 결국은 본인의 어느 정도 기본 실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문장 성분을 활용해서 내가 처음 보는 문장을 영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기르는 거.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그거를 연습을 계속하는 게 중요하죠. 똑같이 나올 수는 없으니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연습을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네. 자, 그럼 요런 그 문제들을 잘 풀어내기 위해서 제가 어떻게 강의를 구성했는지 그거를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약속드릴 수 있는 건 여의도공원을 위한 강의와 자료, 이렇게 제가 준비하는데, 다른 학원에서 수업을 듣다가 작년에 저한테 온 학생들이 가장 만족해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었어요. 왜냐면 여의도고를 다 전문적으로 하는 학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보니까
다 다른 학원 가면은 뭐 인터넷에 있는 자료 이런 것들로 이제 나눠준다고 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저는 직접 만든 수업 자료 그리고 수업 내용에 대한 것도 제가 다 직접 제작하고 그리고 문제 유형도 여의도고에 맞는 문제 유형으로 제가 제작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효율적인 방법 제시라고 말씀드렸는데 평이한 난이도 아까 70% 정도를 차지하는 조금 쉬운 난이도의 문제들은 제가 퀴즈랑 그리고 과제 요걸로 해결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제 수업하면은 수업 시간에 퀴즈를 한 2번 정도 볼 거예요. 복습한 퀴즈랑 수업 당일날 리뷰 퀴즈. 이렇게 하면은 이제 기본적인 그런 내용 문제라던가 아니면 주제 문제 같은 거는 학생들이 해결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문법 문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문장을 다 암기할 수 없으니까 포인트만 암기하는 게 중요한데 그거를 제가 찝어줄 거예요. 수업 시간에. 그러면은 그 찝어준 거를 가지고 과제를 공부를 해오면 이제 퀴즈 보면서 그게 점검이 되는지 확인을 하겠죠. 그 다음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결국은 그 등급을 가르는 변형 문제, 변형되는 문제랑 서술형을 어떻게 대비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할 텐데 요거는 일단 제가 직접 만든 자료로 변형에 대비한다라고 이렇게 빨간색으로 강조하면서 써놓은 이유가 인터넷이나 아니면은 서점에 가셔도 교과서라던가 아니면 모의고사 관련된 그런 외부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한 몇만 원만 내면은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자료도 굉장히 요즘엔 많은데 근데 그 문제들은 여의도고 스타일과 맞지 않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변형이 안 되어 있다던가 아니면 서술형 같은 경우는 주제문 영작하는 문제 있을 수는 있는데 그게 한 문제만 딸랑 들어가 있으니까 사실 여러 가지 방면으로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연습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뭐 다른 뭐 빈칸 채우는 유형이라던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시중의 자료는 조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매주 퀴즈 보는 거 그리고 과제로 나가는 거 파이널까지 해가지고 여의도고의 시험에 맞는 그런 유형의 문제로 제가 제작을 해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수업 시간 퀴즈로 실전 연습 요거는 사실 아무래도 서답형 문제는 학생들이 혼자 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어요.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 학생이라면 영작을 잘하겠지만 그게 아닌 학생들은 본인이 주제문을 영작한다던가 아니면은 기존의 문장을 변형해서 영작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수업에서 설명을 하면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파이널은 제가 2번 진행해서 점검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예시를 보여드리면 이게 실제로 제가 지난 시험 때 사용했던 자료인데 보시면 3주차 리뷰 퀴즈 있어가지고 어법상 적절하지 않은 거에서 개수 골라라 라고 하면서 실제 문제랑 똑같은 유형으로 제가 직접 만든 문제 있고 그리고 빈칸에 들어갈 말을 이제 요약문으로 쓸 거니까 찾아봐라 라고 하는 문제도 시험에 똑같은 유형으로 제가 퀴즈에서 제공을 했고 그리고 파이널 때도 마찬가지로 주제문 영작이라던가 아니면은 빈칸 뚫어놓는 거 이런 것들을 제가 직접 제작해서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네, 수업 방식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시간에 배운 것들을 쭉 누적해서 리뷰하는 퀴즈를 볼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학생들이 놓친 부분은 클리닉 때 제가 시간을 활용해서 같이 조금 봐줄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주요 예상 문항, 조금 어려운 문장을 같이 풀이해보고 수업 때 들었던 내용의 기본적인 내용이 숙지됐는지 퀴즈 보는 것까지 이렇게 수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퀴즈 2번 보는 거랑 그리고 수업 종료하면은 제가 테스트 점수랑 이런 것들은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점수가 부족한 학생은 제가 직접 1대1로 클리닉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주 1회 수업이라서 이게 충분한가라고 좀 의문이 드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중학교 때는 보통 주 2회에서 주 3회를 가니까. 근데 일단 말씀드리면 영어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학생은 주 1회로 충분해요. 그래서 실제로 저랑 수업할 때 1등급을 맞았던 학생들은 사실은 거의 한 번만 오던 학생들이었어요. 근데 조금 부족한 학생들은 조금 더 와서 저랑 클리닉 때 좀 봐야겠죠. 그래서 그 친구들은 똑같은 돈 내고 조금 더 보는 거긴 하지만 네, 어쨌든 성적 향상을 하기 위해서 클리닉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개강 안내 마지막으로 해드릴 건데요. 영어 수업은 이제 수요일 날 6시부터 10시까지 진행이 되고 그리고 개학하고 나서 그 다음 주인 3월 11일 날 개강을 하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날씨도 조금씩 풀리고 있는데 네, 남은 겨울 조금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이제 따뜻해지는 3월에 같이 뵙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영어 강사 이혜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